초인종이 울렸다. 문이 열리자 집주인의 얼굴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낡은 거실엔 보일러 소리만 웅웅 울렸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솔직히 사업이 막혀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경매요? 네. 다만 세입자분은 우선 입찰 권리가 있으니 상황이 벌어지면 직접 들어오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겁내지 마세요. 절차만 알면 됩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만 해두세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현관 앞 종이 내음이 한참 남아 있었다. 노인은 종이를 꼭 쥔 채 흔들리는 숨을 가다듬었다. 저녁 가족들이 모인 식탁 위로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집주인이 두고 간 말이 한 덩어리 돌처럼 가운데 놓여 있었다. 집이 경매로 갈 수 있다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세입자 우선권이 있다 했어. 근데 내가 뭘 알아야 말이지. 짧은 침묵을 가르며 누군가 의자를 끌었다. 제가 나설게요. 어머니 집은 지켜야죠. 네가? 형제분들 바쁘시잖아요. 부동산 지인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방법을 찾아볼게요. 절차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니? 가능하게 만들죠. 시간 끌면 불리해요. 바로 움직일게요. 식탁 위 컵이 미세하게 떨렸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누구도 안도의 표정을 짓지 못했다. 밤 불 켠 거실 구석에서 전화가 이어졌다. 스마트폰 화면에 저장된 번호들이 연달아 사라졌다 나타났다. 세입자 우선 매수권 실제로 집행되려면 어떤 단계부터 밟아야 하죠? 경매 개시 후 배당 요구, 입찰, 보증금 처리 순서죠. 자금 계획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령자 단독 명의로 대출이 막히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땐 가족이 절차를 대리하거나 실무상 더 빠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등기 이전과 자금 흐름은 일정 맞출 수 있나요? 서류만 갖추면 됩니다. 일정은 제가 땡겨볼게요. 내일 바로 만나서 세팅하죠. 통화를 끊자 화면에 비친 불빛이 살짝 흔들렸다. 창밖 바람이 커튼을 들추고 시계의 초침이 한 칸 더 앞으로 밀려갔다. 다음날 부동산 사무실. 며느리는 단정한 미소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책상 위로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였다. 이게 어머니 전세보증금 내역이에요. 이 자금을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형광펜으로 줄을 긋기 시작했다.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려면 이 돈이 핵심입니다. 다만 등기 명의에 정확히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짧은 정적. 며느리는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어머니 이름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중개인의 볼펜이 서류 위를 또박또박 달렸다. 그러나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이 순간적으로 며느리의 눈을 비추었을 때 그 안엔 누구도 읽지 못한 번뜩임이 스쳤다. 그 순간 노인은 집안에서 전화기를 손에 쥔 채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우리 집을 지켜준다니 내 며느리가 정말 든든하다. 말끝이 떨렸지만 그 목소리는 아직 아무 의심도 품지 않았다. 며칠 뒤 법원 경매장. 사람들로 북적이는 홀 안에서 중개인의 안내에 따라 서류가 오가고 번호판이 들썩였다. 자, 이번 물건은 동주택입니다. 전세보증금 2억 원, 우선 매수권 행사 대상자 있으십니까? 순간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었다. 예, 저희 가족이 그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흘러나왔고 옆에 있던 노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내 덕분에 이 늙은이가 평생 집 걱정은 안 하겠구나. 노인의 눈시울은 붉어졌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냉철하게 빛났다. 눈앞에서 경매 진행자가 망치를 내리치며 외쳤다. 낙찰. 소유권 이전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 박수 소리와 함께 법정 안의 긴장감이 풀렸지만 노인의 눈에는 단순한 안도의 물결만 흐르고 있었다. 단 한 사람만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로 기록될지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동네 부동산 사무실. 노인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갖게 되는 거구나. 사무장은 미소를 띠며 도장을 넘겨주었다. 네, 여기 등기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이 사무실을 나서자 며느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뒤로 남았다. 사무장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명의자가 할머님 이름이 아니라 김진희 이름으로 기재된 건 확실히 처리됐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봉투를 내밀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주세요. 집안 어른께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는 일이에요. 사무장은 봉투를 서류 밑으로 슬쩍 감추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안심한 얼굴의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내 집이 생겼다는 착각에 젖어 있었다. 그 뒤에서 며느리의 눈빛은 서늘하게 반짝였다. 며칠 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 노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 얼굴로 말했다. 애들아, 이제는 전세 걱정 안 해도 된다. 드디어 내 집이 생겼어. 장남은 대수롭지 않게 젓가락을 놀리며 말했다. 어머니도 이제 편안하시겠네요. 진이가 도와줬다면서요? 작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를 바라봤다. 형수님 덕분에 큰일 막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손을 꼭 잡았다. 네가 없었으면 난 길바닥에 앉을 뻔했지. 평생 은혜를 잊지 않마. 그 순간 며느리의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이 단순한 안도의 표정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진 웃음인지 눈치채지 못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직원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도장을 받았다. 명의자 확인 도장까지 다 찍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녀는 서류철을 받아들고 눈빛을 반짝였다. 이제부터 이 집은 내 집이다. 속으로 되뇌이며 살짝 고개를 들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밖으로 나오자 부동산 지인이 손을 흔들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역시 빠르게 처리하시네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어머니 덕에 일이 순조로웠죠. 그분은 제 말을 믿으시니까. 그 말 끝에 묘한 여운이 남았고 마치 큰 그림이 차근차근 완성되어 가는 듯한 기세가 풍겼다. 며느리는 저녁 식탁에 앉아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 시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 일은 잘 되고 있니? 괜히 폐만 끼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며느리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태연하게 웃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성함으로 절차 다 진행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집은 안전해질 거예요. 순진하게 믿는 듯한 시모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졌다. 그러나 맞은편에서 국을 뜨던 작은 아들은 눈길을 떨구며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입가의 미소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거실 한가운데 가족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다. 시모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이제 마음이 놓인다. 이렇게 집을 지킬 수 있게 되다니. 큰 며느리는 겸손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모두 잘 풀려서 다행이에요. 형제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때 작은 아들이 무심한 듯 서류를 집어들었다. 시선을 내리자 그의 얼굴빛이 서서히 굳어졌다. 서류의 명의란에는 분명히 큰며느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느껴졌다. 작은 아들의 손끝은 떨리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어떻게 된 거지? 왜 어머니 이름이 아니지? 작은 아들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표정을 감췄다. 가족들의 눈길이 자신에게 향하지 않도록 애써 태연한 척했다. 시모는 여전히 기쁨을 감추지 못한 얼굴로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내 덕분에 이렇게 편히 살 수 있구나. 큰 며느리는 눈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한층 더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저희가 다 같이 지켜드린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작은 아들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눈앞의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서류의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분명히 명의는 어머니가 아니라 저 사람 이름이었어.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꺼낼까 말까 망설였다. 방 안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작은 아들만은 숨이 막힐 듯 무거워졌다. 작은 아들은 끝내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다. 저 서류를 확인했는데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순간 방 안의 대화가 멎었다. 시모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이상하다니 무슨 말이냐? 큰 며느리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뭐가 문제예요? 은행에서도 다 확인 끝난 거잖아요. 작은 아들은 손에 쥔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힌 도장은 다름 아닌 큰 며느리 이름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왜 어머니 이름이 아니고 형수 이름이 적혀있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시모의 얼굴빛은 서서히 굳어갔고 형제들의 시선이 동시에 큰 며느리에게로 쏠렸다. 그 순간 큰 며느리의 눈가에는 억지로 지운 미소가 어색하게 걸려 있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시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잡아당겨 다시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비벼봐도 명의는 분명히 큰 며느리의 이름이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착오예요. 큰 며느리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을 돌렸다.
은행에서도 다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저도 모르게 제 이름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형수님 대출까지 처리했잖아요. 은행이 실수할 리가 없죠. 순간 방 안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시모의 손은 서류 위에서 덜덜 떨렸고 작은 아들은 굳은 얼굴로 형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큰 며느리의 목소리는 갈수록 떨렸지만 억지로 태연을 가장했다.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은 진심이에요. 믿어주세요.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모의 눈가에는 서서히 눈물이 맺히고 있었다. 시모는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이름으로 한다더니 다 거짓말이었구나. 큰 며느리는 다급히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그럴 뜻은 아니었어요. 제가 명의로 하면 은행 대출이 더 쉽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작은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처음부터 솔직히 말씀드렸어야죠. 어머니 집을 지켜드리겠다던 약속 다 거짓이었잖아요. 큰아들은 난처한 듯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야. 이미 낙찰도 끝났는데. 시모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내가 너희를 믿은 게 잘못이었구나. 내 전세금, 내 보금자리 다 내 손으로 내준 셈이네. 그 말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큰 며느리의 눈빛엔 두려움이 스쳐갔다. 작은 아들은 더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수님, 어머니 전세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으면서 어떻게 자기 명의로 돌릴 수 있습니까? 이건 명백한 배신이에요. 큰 며느리는 얼굴이 굳어졌다. 배신이라니요? 결국 이 집은 우리 가족이 살 집이잖아요. 제 명이든 어머니 명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순간 시모의 눈에 분노가 번졌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찌른다. 나이 들어 믿을 사람이라고는 자식뿐이라 생각했는데 며느리 손에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다. 큰아들은 애써 중재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시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가리켰다. 이 집은 내 전 재산을 담보로 세운 거다. 그런데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구나. 이제 내가 살 곳은 어디란 말이냐. 큰 며느리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어머니, 제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집은 어머니께 드릴게요. 법적으로만 제 이름일 뿐이에요. 다 어머니 거예요. 그러나 작은 아들이 단호히 끊어냈다. 법적 명의가 곧 주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집은 형수 것이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큰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속삭였다. 형수,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는 평생 마음 편히 못 살 거야. 시모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내가 너희한테 기대는 게 잘못이었지. 결국 늙은 몸 하나 지킬 힘도 없는 게 서러울 뿐이다. 그 순간 큰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고 방 안은 숨조차 막힐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작은 아들은 더는 참지 못하고 집문서를 낚아채 들었다. 이건 어머니 모시어야 합니다. 우리가 법에 호소해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큰 며느리는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그럼 나를 범죄자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이 집을 지키려고 했던 거라니까요. 시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키려 했으면 내 이름을 올렸어야지. 내 욕심이 먼저였구나. 큰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신음했다. 어쩌다 이런 꼴이 난 거야. 가족끼리 이렇게 갈라설 줄은 몰랐다. 작은 아들은 결연히 선언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나서서 이 집을 되찾겠습니다. 그 말에 시모의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작은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가 한 줄기 희망처럼 울려 퍼졌다. 며느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울분을 토해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머니한테 뺏길까봐 내 자리 지키려다 그랬단 말이에요. 작은 아들은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결국은 탐욕 때문이었군요. 누구 탓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 큰아들은 침묵 속에서 눈을 감았다. 내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방관한 죄를 어떻게 씻지. 시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가진 게 없어도 마음만은 깨끗하게 살 줄 알았는데 피부치라고 믿은 게 결국 화가 됐구나.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가족의 균열은 더 깊어만 갔다. 며느리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듯 목소리를 높였다. 어차피 서류는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법적으로 제 집이에요. 아무도 어쩌지 못해요. 작은 아들은 비웃듯 서류를 흔들었다. 그렇게 당당하다면 법정에서 따져봅시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욕심에 눈먼 며느리로만 남을 거예요. 큰아들은 더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잔인한 줄은 몰랐어.
어머니를 내쫓고 우리를 속이다니 이제 끝이야. 시모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아들의 팔을 잡았다. 이젠 더 이상 다투지 말아라. 집이고 돈이고 다 잃어도 괜찮다. 대신 너희들의 양심만은 잃지 말아라.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눈빛이 흔들렸다. 법원 판결은 빠르게 내려졌다. 대출에 쓰인 돈의 출처가 전세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명의는 무효가 되고 집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며느리는 머리를 감싸진 채 고개를 숙였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다 가질 줄 알았는데. 작은 아들은 담담히 말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욕심으로 쌓은 건 오래 못 가. 큰아들은 눈물을 삼키며 시모에게 다가갔다. 이제라도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더는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시모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집은 잃었어도 그래도 사람의 도리는 아직 남아있구나. 그것으로 됐다. 그 말과 함께 긴 갈등은 끝이 났고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 모두가 깨닫게 되었다.